안녕하세요. 세남TV 이승훈 강사입니다. 초등학교 때는 방학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. 그래서 초등학교 갔을 때 좌뇌 타입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을 해야 돼요. 아이들이 개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무엇을 배울지는 좀 보고 가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설명하는 걸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. 근데 운의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긴 해요. 운의 아이들은 갔다 와서 좀 복습 차원에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, 자네 아이들도 학교를 갔다 와서 배운 것만큼만 좀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. 그 복습은 제일 중요한 게, 이 해마 기억장치에서 학교에 갔다 오면 잊어버리는데,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버려 버리면 그게 장기 기억장치로 넘어가 버려요. 그래서 복습이 중요해요. 두 번, 세 번 하다 보면, 아, 얘 중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거를 대뇌 점도협으로 보내버려요. 아예 고정으로. 그래서 이 복습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, 특히 암기력이 좋은 애들은 이 복습을 안 해도 그냥 바로 전투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걔네들은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, 얘네들은 집중력이 높아요. 그래서 다른 애들이 막 2시간, 3시간 할 거 얘네들은 막 20분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수가 있는데, 이런 거 이제 암기력이 좋은 애들은 좀 잔해 타입인데 조금 잔해가 높은 타입들 애들이 좀 그렇고, 운해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암기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. 운해 타입 같은 경우는 문제집 꼭 풀어주고, 제일 무난한 문제집 같은 게 이제 뭐 잔해 타입이나 운해 타입이나 이제 문제집 순서를 한번 알려드리면은, 초등학교 에이스 문제집 제일 쉬워요. 기본 학습인데 뭐 선행용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훑고 지나간 정도?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학교 갔으면은 우등생 문제집?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문제집 풀고 한 번 더 풀어야 돼요. 2번 풀어야 돼요.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한 2권 정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. 아이들이 한 번 하고 나면은 또 뒤따라가가지고 또 한 번 풀어주셔야 되는데, 운해 타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우등생 문제집을 2권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, 잔해 타입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 해줄 필요가 없어요. 애들이 암기력이 좋기 때문에 애들이 푼 문제를 다 외워버려요. 그래서 또 다른 문제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우등생 문제집이 좀 편하니까 그걸로 하고, 그 다음에 한 번 더 풀어주신다 그러면은 우공비 우공비가 좀 제일 어렵거든요. 그래서 우공비 문제집으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나중 돼 버리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레벨이 오른다 그러면 자네 타입 애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우등생으로 하고 나중에는 우공비로 학교 갔을 때 풀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. 운해 타입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공부에 흥미를 느끼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미리 보고 가서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부모랑 같이 다음날 볼 거 이런 거요 한 번씩 같이 읽어주고, 문제도 그냥 같이 한번 풀어주고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에이스 문제집 같은 경우를 한번 이렇게 훑어주고 가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가서 자신감이 생겨요. 어, 엄마랑 어제 했던 건데 이러면서, 다 저거 아는 건데. 이게 모르고 배우는 거랑 아는 거 배우는 거랑은 좀 틀려요. 근데 나중에 운의 타입 아들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자만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, 학습을 하는데 좀 덜 하는 수가 있어요. 학교 가서. 그러니까는 좀 그냥 기본적으로 훑어주는 정도? 이 정도만 해주고 학교를 보내고 갔다 와서 복습하는 방식. 좌뇌 타입 애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좀 상세하지 않는 상세한 만큼 좀 훑어주고 학교를 보내야 돼요. 그걸 전날 매일 해주셔야 돼요, 부모님이. 힘들기시겠지만은, 우리 아이 공부 안 해서 어떻게 해요? 이러는 것보다는 이거를 우리 아이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공부를 못해요? 라고 그러면 상담이 돼요. 근데 아이 입으로 공부해. 이래 놓고서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. 성적이 안 나요. 그러면 상담이 안 돼요.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, 피드백을 해주고, 초등학교 최하 3학년까지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고, 아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, 그때 아이에 대한 이런 상담 같은 게 들어가시는 게 좋고, 그때 공부방을 보내고, 그때 학원을 보내는 게 좋아요. 근데 이 공부방이나 학원은 최종 수단으로 쓰셔야 돼요. 이게 아이들이 공부방 하다 안 되면 학원을 가잖아요.
또 아니면 또 학원을 가다가 안 되면 공부방 가고, 이게 아이들이 최종으로 잡을 수 있는 동화줄인데 그거를 미리 해버려 버리면은 아이들이 진짜 나중에 어려우면은 갈 데가 없어요. 아, 예전에 나 공부방 가서도 안 됐었는데, 아, 학원 가서도 안 됐었는데,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공부방이나 학원 보내는 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, 부모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최대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, 안 되면은 그때 이제 뭐 가해 선생님을 부른다든지, 아니면은 뭐 잘하는 뭐 학습지 선생님을 부른다든지. 근데 뭐 학습지 뭐 5분 10분 해가지고 그에 대한 뭐 성과 보기는 힘들고, 학습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학습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를 하려면은 한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많이 하지 마시고 한 과목 두 과목 정도로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그것만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러면 아, 이 시간 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할 수 있게끔. 그리고 아이가 운의 타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그 좀 잘한다 싶으면 많이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. 너 이것도 뭐 틀렸어? 아, 이거 너 글씨 잘못 봐서 틀렸지. 숫자 잘못 봐서 틀렸지. 우리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. 글씨가 거꾸로 보이고 글씨가 잘못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틀려와요. 쉬운 문제 같은 경우. 뭐뭐인 것은 뭐뭐 아닌 것. 이런 거 자주 이렇게 틀려온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지적하시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, 좀 잘하지. 다음부터 잘 봐. 이러면서 조금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주면은 아, 다음부터 잘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너 이거 왜 틀렸어? 막 이래버리면은 아이들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자네 타입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마찬가지 정해진 시간에 따따딱 하고 또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고, 또 아이가 좀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북돋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이 팁이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 이렇게 좀 멀리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.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 아이들 기분 전환 겸 나가서 놀게끔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는 이제 좀 피곤하겠지만은 대신 조건을 걸어야 돼요. 놀고 온 다음에 일주일 동안 했던 거 한번 단원 복습 같은 거는 매일 해보자 라고 이제 그런 것 정도는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이게 일주일 동안 했던 걸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날 하는 건 애들 하는데 나중에 이게 단원 정리해가지고 나온 문제들은 많이 안 풀더라고요. 이게 또 토요일, 일요일 같은 데 껴있고 애들 놀고 또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애들 피곤할까봐. 그러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 정도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에 또 다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